예, 대법원장 공백시 차질비 등 사법부 업무 큽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권분립을 이룬 국가에서 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법부의 이제 수장을 뽑는 거죠. 대통령 공백이랑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국회의장 공백처럼 이 전원합의체 선고 자체에 대해서 이제 진행 자체가 안 되고요. 대법관 제청 같은 거 필요할 때마다 이제 상황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법관 인사나 기타 등등 또 규칙 개정 만드는 것들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스상 나온 겁니다만 이철용 이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집어넣었죠.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이제 강행했습니다. 이제 개괄했어요. 와서 이제 오늘 이제 됐었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청문회를 거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뭐 지금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있고 예산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이랬었고 뭐 방송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금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백이 될 경우 이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실제로 이제 공백을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상권분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간은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조정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또 나타나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이제 지나갔어요. 이제 재화돼서 이제 들어간 상황이 된 거고, 이전에 이제 이경영 이제 차기 대법원장 1호 후보군 됐었다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결국 이제 이종석 씨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원합의체 자체가 이제 안 된다라는 것들이 선적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 뭐 이게 뉴스라는 차원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만약 자리가 비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실제 대법원장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합의체 계류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전원합의체라는 것은 대법원 내 이제 9개 재판관들 전부 다 모여서 지금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건데 의료법 위반 굉장히 크죠. 여기에 대해서 비시각장애인 허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어떤 직업의 자유라는 거 헌법에 충돌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구상금에 대해서 한 달 근로일수로 봐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며칠로 봐야 될지라는 것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 우리 해고를 할 때도 이제 30일 전에 얘기를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걸 다 30일치를 물어줘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만 그 기간 자체가 애매하기도 하죠. 또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산적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관 3인 이상 이 부에 대해서 지금 냈을 때 출석 과반수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판결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처리 걸수가 있는데 계속 지금 이게 미루지다 보니까 이렇게 쌓이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미 가야나 베네수엘라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지금 싸우고 있고 가야나 그러면은 이제 친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가야나가 이제 영연방 지역에 이제 속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베네수엘라인데 이 베네수엘라가 뭐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거라고 한다면 뭐 미녀들이 많은 거 이렇게 알려집니다만 실제로 이제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중동에 있는 사우디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개발 안 되는 데 많은데 이게 지금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밑에 있는 지하자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자체가 결국 이 밑에 있는 자원의 확보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는 에스키보 강이죠. 여기 이제 관통하고 있는 강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가져가냐라는 것들이 다툼이 된 거고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가야나라는 곳이죠. 바로 이제 영어를 쓰고 있고 이제 남아메리카인데 영어를 씁니다. 영어를 쓰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이 나라 같은 영연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 중에 영연방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고 있고 조지타운 익숙하죠.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고 역시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협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결국 이제 영국이 66년에 이제 독립하게 됐지만 여전히 이제 뭐 입헌군주로서 이제 영국 여왕을 위시로 하고 있어서 따라가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를 쫓아가게 되는 건데 결국 이 자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이제 자원 훔쳐간다라는 걸로 이제 계속 다툼이 있게 되고 결국 이것도 하나의 전쟁처럼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싸움이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 현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에 이제 독립하겠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호주도 입헌군주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국의 여왕을 이제 군주로서 인정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문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였고요. 여기는 케냐도 똑같은 걸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하겠다라는 걸로 얘기하고, 다른 나라들이 역시도 이렇게 연영방으로서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전에 이제 영국이 점령했었던 나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씩 찰스왕 태자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많은 영역 국가들이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 영국 입장에서 이제 왕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자신들의 권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 계속 순방하면서 찾아가면서 많이들 이제 수습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특히 아프리카 쪽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강력한 나라들 많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에서 워낙 이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 사용 규제 완화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걸었다가 이제 완화를 하는 거. 이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이제 완화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똑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실제 제한 대상 처음에 걸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일회용 컵이나 이쑤시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도 가시면 맞겠지만 일회용 컵이 이제 또 다시 사용하는 데가 지금 있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일반 컵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받게 된 거고, 또 이제 이걸 사용 못하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몇 개 이제 중소기업들이 새롭게 전문이 있으시게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해갖고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풀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기업에서 이걸 팔고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휴지 조각으로 바뀌게 된 거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고 충격이 많이 됐습니다만, 결국 이게 완화를 한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 이제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후퇴된 게 아닌가라는 논의도 계속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주문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주문 음식들 먹으면 정말 많이 나오죠, 쓰레기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닐봉투라는 것도 이제 대체 분산에 대해 생활부와 정책이 노력하겠다라고 해서 바뀌게 된 건데, 지금 이거 못 쓰게 한다라고 하게 되지만 이제 돈 주고 이제 사서 쓰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규제를 하지 않고 이제 종이컵도 이제 권고나 지원하겠다 이제 하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다회용 컵을 이제 권고는 하지만 종이컵에 대해서 쓰는 거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줄이기 동참한 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플라스틱 빨대도 계력기간 연장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워낙 이 종이 빨대에 대한 불만들 많이 있었고, 저는 뭐 이쪽 같은 경우 비닐봉투나 이런 이 빨대를 하는 거 커피 마실 때 좀 이제 종이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그랬습니다만, 환경에 대해서 안 지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섭취를 하는 게, 왜냐면은 그 앞에 있는 오픈한 뚜껑이나 기타는 다른 것들은 다 쓰는데 왜 이것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줄여나가자라는 거, 그리고 생산업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대체품을 개발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다 보니까 역시 이게 또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UN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얘기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UNEA죠. 그래서 이제 UN 플라스틱 협약, UN 환경총회에서 이제 플라스틱 협약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줄이겠다라는 것들. 근데 구체적인 목표 연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 환경청에 보면 오차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시행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 지금 해야 될까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하고 비회원국 차이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오히려 OECD 회원국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감하고 지금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하고요. 이 종이컵 재활용 그래서 방안들 마련하겠다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컵 사용하는데 이제 컵 모아서 하는데 막상 보기에 오염도가 심해서 이게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캐나다에서 국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막겠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전범이라는 거예요. 나치 무역자를 초청해갖고 이 사람이 마치 의회 초청 인사에서 마치 전쟁을 막은 거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했었던 사람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치 부역자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에서 이걸 초대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킨 사람 부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마치 뭐냐면 지금 뭐 일본에 대해서 어떤 역사를 청산하고 막 이렇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친일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무슨 전범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 사달이 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있지 않은 거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본의 어떤 역사적 청산이 되지 않고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독도에 대한 얘기나 위안부, 이제 일본 역사 교과서에 극우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거 보시면 어제의 범죄, 벌하지 않은 거, 내일의 범죄, 용기를 주면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는 프랑스령, 이제 알제리에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세계적 대문호로서 하지만 프랑스는 관역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톨레랑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썼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이러한 전쟁 영웅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독립일 전쟁에 오히려 나치에 대해서 일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 학살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캐나다 의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휘청이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갈리치아 제일 우크라이나 사단까지는 여러분이 다룰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캐나다 의회가 좀 독특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역시 연영방처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원수로 있는 나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이후로 찰스 황태자를 즉위한 이후에는 독립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얘기한 쪽이 하나고요. 총독과 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같은 경우는 실권은 없어요. 상징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총리가 이제 모든 걸 하게 되는데 하원의원 다수당 당수가 맡아서 이렇게 되게 되고 여기도 이제 입헌군주국이다 보니까 내각 책임제 형태로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 주요 권한이 있는데 이번 사건 통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 사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것 중에 하나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YTN 지분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YTN이 이제 지분 납차 유진그룹이 이제 31%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감개찰에서 방통위 승인받게 돼가지고 유진이 이걸 가게 됐었다라고 했는데 유진기업 하게 되면 익숙치가 않은 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바로 뭐냐면 유진기업 하게 되면 M&A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보다시피 이제 동양, 현대저축은행, 두산인프라, 보행차 참가까지 이렇게 됐었고 이제 이런데 이제 확장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게 이제 M&A 전문으로서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면서 YTN이 이제 또 입장이 바뀌게 된 것 중에 하나죠. 일반적인 어떤 공영 언론으로서 YTN은 그래도 중립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그 성격이 조금은 좀 모해진 건 사실이죠. 이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게 세계적으로 이제 언론이 얼마나 자유롭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30년 전이었죠. 그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이석 성향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나라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되는 47위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밑에 있는 나라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느끼는 일본 68위 있는데 띄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란 데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어떤 비판적으로 이런 소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방송위원장 이번에 뭐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방송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지고 언론에 대한 장악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텐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공영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그룹의 어떤 사유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꼴찌 북한 눈에 띄죠? 그게 중국. 네. 자,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피해자 정면, 측면 이제 관리한 사진이기 때문에 뭐 영화에 보게 되면 스틸샷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이제 키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됐고 자신의 제수번호 이렇게 들고 있어서 보이는 거 지금 나타나 있죠. 의무공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자 같은 경우 이런 의무공개가 있게 됐고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카톡이나 이제 문자로 이렇게 오거나 이제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 성범죄자,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검색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매년 동의서 거쳐갖고 저를 검색하시면은 제가 성범죄 기록이 있는지 경력 조회 동의서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교원들이나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 교육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저는 머그샷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없다가 뜨겠죠. 예, 없다가 뜨겠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근처에 이제 절대 이제 살지 못하게 하는 제시카법이라고 그래서 300에서 600m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학교나 공원이나 이제 아동들이 있는 근처에 절대 살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거 플로리다 제가 처음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진짜 민감하죠. 민간화된 거 500m 이하에서 지금 법원이 결정해서 하는데 심지어 이제 그 동네 자체에 발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두순 때문에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나오게 됨으로써 하게 때문에 시행 시기는 이제 2010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 이제 유명한 사람 나올 때마다 이슈가 돼갖고 정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진들이나 먹을 의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은 해야죠. 그래서 이 주거지 제한 여부에 대해서 주거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워낙 이슈가 되고 있죠. CCTV 추가 설치하고 순찰 강화하고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건 주거지 제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이나 이게 10km 이내 접근 불가 지금이라든지 정의 검사 독일이나 강력하게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이제 민간인 취업 교육 제공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뭐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들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 있는 데서 제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미국 동유럽 러시아 반발 최근 일지 지금 나왔습니다. 봉인해제 지금 일어나고 또 북한에서 지금 최근에 위성 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국방장관 불려나왔고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이 만나게 됨으로써 그 위성 기술이나 이제 우주에 가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간 근황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CFA에 대해서 이행 중단하겠다. 그럼 어떤 이러한 재래식 감축 무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하겠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러시아 탈퇴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죠. 어떤 화약고 같은 러시아가 지금 이런 것을 계속 이제 풀어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핵탄두 수입니다. 핵탄두 보유수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제 러시아나 미국 이제 압도적으로 있고 뭐 게임 이론 얘기도 있습니다. 서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 편 북한 30개 정도 지금 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A에 대해서 딴 거보다도 이 핵에 대한 얘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군비 경쟁이 지금 되게 됨으로써 이 감축 조약에 대해서 이제 나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새로운 신냉전 체제로 가고 있다. 이제 콜드워에서 웜워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또 이제 중국이 또 나서게 되면은 정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410개입니다만 이제 기타 이제 재래식 무기의 어떤 양에 대해서는 중국을 압도할 나라가 꽤 드물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실제로 신냉전에 대한 어떤 촉발점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CFE 나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신냉전 구도 형성인데 지금은 이제 냉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형성이 됐고 이게 녹아가고 있다. 녹아간다는 것은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좀 더 과열화된 추세로 있다 보니까 점점씩 강경 보수화되는 노선들이 계속 당선되고 있는 게 실제고요. 동북아 한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말할 필요가 없고 국제규범, 국제법에 대해서 현실주의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국제법이 힘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사기 역전세, 깡통 전세 의미 한 번쯤 점검해야 되고 이번에 또 하나 잡혔는데 부동산 사기 쳐갖고 강남 아파트까지 사기친 사람 나타났죠. 이게 또 문제가 이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막 커다란 전세지만 비싼 데가 아니고요. 진짜 20대 초반에 어떤 이제 생활 시작하는 원룸이나 이런 원룸 전세 사기가 가장 이제 부를 많이 차지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모았던 돈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전세 사기 같은 경우 보증금 안 주려고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역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사기라기보다는 실제로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 팔아도 못 갚아주는 이런 거. 깡통 같은 경우 그래서 매매 가격이 유사한 수준까지 되다가 결국 이게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깡통 전세는 집값이 떨어진 거고 역전세는 이제 전세 새로운 이제 입주자를 받아야 되는데 전세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2억에 입주했는데 새로 들어서 1억 5천밖에 못 주니 5천에 이제 차입금을 줄 수가 없는 경우.
핵심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사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 허가하고 몇 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성격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증사고가 이제 3년간 10조 육박한다 그러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대규모로 한 사람도 있지만 소규모로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서울보증에 HF 있지만 허구 쪽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임대인 전세가 안 돼 보증 같은 경우 이렇게 됐고요. 보증 대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중주택, 일반적인 이제 오피스텔이나 기타 등등에 이제 많이 해주는 게 허구다 보니까 허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보증료 이렇게 보면 비싸 보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이제 가입률은 굉장히 높아진 게 워낙 위험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실제 보증사고가 수도권 쪽에 밀집돼 있어요. 90% 이상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 취업하려는 이제 도전하는 여러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제 아무래도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 부모님께 이제 고민해서 이제 요청을 하거나 모아놓은 중잣돈 같은 것도 여기다 투입하게 되는데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엄벌해야 될 게 아닐까 있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안 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인데 점점씩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그만큼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어떤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보증 반환보증보험 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명칭도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고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8월까지만 조사한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더 늘어날 거고, 실제로 이제 전수조사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환율 관찰 대상 기준평가 해가지고 지금 있었는데, 평가 내용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 150달러, 대미무역 흑자 380달러, 지금에서 예스, 150 넘는데, 국내청 생산 경상수지 흑자냐, 그 다음에 8개월간 GDP 2% 달러 순매수했냐, 마이너스다. 지금 되다 보니까 너네 안 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관찰 대상국이 됐는데, 이게 관찰 대상국이 되면 감시를 받는 거니까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라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환율에 개입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제 그 신경을 쓸 만큼 미국이 이제 너네 좀 지켜보고 있어라는 얘기를, 이제 한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네 경제는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아. 이런 거기 때문에 관찰 대상국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게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 저작국 관찰 대상국 보면 여기 보시면 중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 쭉 보이시죠. 중국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이렇게 되고요. 독일, 일본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환순 매수가 이게 1.5까지 떨어지고 2% 초과해서 4.7에서 1.5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흑자가 지금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가 돼버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서 이제 무역흑자만 해당했어요. 무역흑자만 해당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 경상수지 흑자가 넘었는데 왜 빼줘요?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은 굳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분 좋은 관계 개선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혐오스럽죠? 이제 사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신림동 등산 성폭론 최은종이라는 사람의 이제 먹샷 지금 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게 되는데, 뭐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아노미 현상, 그 괴리 현상이 대해서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는요, 목적도 없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목적도 없고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된 공적인 기회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집에만 살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범죄라든지 이런 걸 저지르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게 은둔형 외톨이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긴 사진하고 얼굴이 좀 다르냐면 그다음에 밤낮 바뀌고 돌발적 행동, 강박적 행동하고 이런 짓 하다 보니까 요새 나타나는 묻지마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들에 대한 어떤 주체가 되는 게 이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해요. 바깥에 나와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 이제 대학교 다니고 바로 이제 뭐 기자시험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안 됐을 때 낮밤이 좀 뒤바뀌고 이제, 왜냐면 시험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산 기간 동안 한 달 정도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사람이 이제 피폐해지더라고요. 술 먹고 막 이렇게 되고 하면서 막 맨날 그때 메이저리그 막 보듯이 막 그 메이저리그 새벽에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됐었는데 안 좋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지는 그런 느낌 이렇게 됐었는데 활동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례에 대해서 가석방 종신형에 대한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특별사면과 가석범의 종류 차이 전에 한번 다룬 적 있습니다. 주체가 달라요. 대통령이냐 법무부 장관이냐. 그 다음에 선고받은 자의 일부로 지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데 가석방은 우선 모범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형이 10년, 3분의 1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통해서 하게 되는데 가석방은 가석방이에요. 석방한 거기 때문에 남용한 기간이 다 지나야지만 형집행 정지가 되는 거고 특별사면은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재용 가석방, 그렇죠? 삼성 이제 회장에 대해서 지금 있을 때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가석방 종신형이라는 건 절대 이런 걸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겁니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 동의를 하는 것 성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묻지마 범죄 테러라고 비판하며 가석방 종신에 대해서 보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실전 4%라고 한다면 6분의 1 빼고 이렇게 된 종신형까지는 가하다라고 지금 하는데 처벌 강화 찬성. 지금 보면 둘 다 더하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88% 가까이가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처벌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력한 걸 요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이제 오로라인데 여기가 어디 러시아 남부예요. 이 오로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위도가 높은 것이죠. 고위도에서 뭐 아이슬란드나 위쪽에서만 보이는 건데 중요한 건 러시아 남부나 이런 유럽에서 지금 오로라가 관찰된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일종의 이제 강력한 태양 폭발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 예쁘죠. 예쁘긴 예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태양 때문에 태양 전파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전리체 교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러한 태양 폭발 때문에 이상 기후,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거나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폭풍 발생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러한 오로라 현상 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로라 같은 경우 실제 이제 전자제품 영역에 오로라 현상이 이제 더 예뻐지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고요. 항공 분야도 문제점, 위성이나 자체 생산, 우주도 문제점, 이제 자기 폭풍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 써놓은 거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플라스마 방출의 1단계 수준이면 이게 강화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위성이나 이런 거 위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통해서 받게 되는 정보통신망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 자, 뭐 워낙 잘하실 겁니다. 뭐 뉴스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저는 이제 SNS를 잘하진 않습니다만 SNS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전청조라는 사람이고 여성일 때, 남성일 때 이렇게 된 거고 여성일 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인터뷰에 대한 얘기인데 본인 상황처럼 보내고 하면서 뭐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이 사기를 쳤던 거에 대해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남현희 씨랑 이제 결혼 약속을 했죠. 그래서 신고까지 한 걸로 합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해서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에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는 바뀌고 있습니다만 남현희 씨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지 않다라는 어떤 사고가 좀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겁니다. 성폭행 방치의인데 운영했던 이제 펜싱 이제 클럽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교사였으면 밑에 이제 그 사람이 남자 펜싱 교사가 이제 학생들을 성추행했었다라는 게 신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살해버리죠. 근데 실제로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자살하니까 이 사람들 피해받은 게 죽어버리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으로 이제 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왜 이걸 해결 못했지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다 봐 이번에 전청조 사건까지 같이 터지게 됨으로써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사기 공범 혐의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사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았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배임죄라고 하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거든요. 여기서 이 배임죄 문제점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대해서 이 배임죄가 너무나 이게 좀 가중이 많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임을 판단하는 게 애매한다라는 거죠. 이게 가중이 되다 보니까 살인죄에 가까울 정도로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양형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높은 무죄 선고율 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판단 기준도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 판단하기 힘들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경제 가중처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판단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심하게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찰스 3세죠. 즉위를 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와 결혼했다가 사망하게 되고 그다음에 카밀라 파커볼스 첫사랑이라고 하죠. 예, 같이 결혼하게 됐고 엘리자베스 2세 서거로 2020년 9월 이제 엄청난 즉위식을 했었던 거 전 세계에 중계가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케냐에 가서 이제 영연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케냐 이전까지 이제 엄청나게 독립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 마오마오 결성해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63년 결국 독립하게 됩니다. 아까 가이아나 같은 게 66년이었죠. 그래서 이 초대 대통령이 이렇게 됐었는데 여전히 영연방국으로 있게 됐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려고 하는 거죠. 케냐 같은 경우 여기서 영국 정부에 대해 마오마오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 달라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다, 뭐 안쓰럽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사과는 하지 않았던 게 이제 찰스 왕세자 입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연방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폭력 행위에 대해서 그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딱히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마오마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이 무장 독립 운동 이끈 단체, 우리나라 지금 시민회 같은 단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고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케냐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단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 이제 영국한테 이제 사과를 받아냈었던 사례가 있었죠. 협상 제안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어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영유방 왕국하면 아까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곳들 보시면 캐나다나 이렇게 지금 지역도 있고 아까 우리 표로 봤었던 데처럼 색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시사적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영연방에 속하지 않은 국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비밀번호 시대 끝났다. 구글 패스키에 대한 것 중에 하나죠. 실제 로그인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은 어프로발 지금 딱 했을 때 눌러서 확인하게 되면 키 셀렉티드 고르게 되고 여기서 퍼블릭 키 들어가게 되면 전달되게 된다. 로그인 컴플리트 완성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구글에서 이걸 기본 옵션으로 설정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패스워드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곤욕스럽게 가치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제가 쓰는 핸드폰은 당연히 지문으로 뭐 안면 인식 쓰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뭐 다른 패턴으로 쓰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하겠다. 개인 계정에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나 지문 인식 또는 화면 잠금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걸로 자신의 보안에 대해서 드리는 건데 이전까지 있었던 비밀번호에 대해서 이제는 없애겠다라는 거죠. 비밀번호를 이제 개발해서 보안을 올리겠다라는 사람이 후회를 했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은 대충 하더라라는 건데 이 사람입니다. Much of what I did, I now regret. 이게 많이 후회하고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게 막 번호를 늘리고 이렇게 보안을 늘리기 위해서 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보안에 도움될 만한 번호를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 결국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보안은 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달아 갔고 굳이 패스워드 어렵게 해서 사람들의 불평만 더 자아내게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식을 바뀌게 되는 게 나타났고 점점씩 이제 패스워드도 전부 다 이제 기억을 해서 여러 가지 쓰실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패스워드 입력하게 하는 거 많이들 쓰시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방식이 정당한 암호화라는 방식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일반 채팅 같은 경우는 안녕 하게 되면 암호화에 전송해서 이렇게 되는데 비밀 채팅 같은 경우는 단말기 암호화에 전송한다 라고 하게 되면 서버에서 지금 가득해 있을 때 실제 이제 안녕이 들어가서 암호화에 전송하는 이런 거지만 서버에 들어갈 때도 바로 이제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서버에서도 이걸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해킹을 해서 꺼내는 방식을 여기서도 이제 꺼낼 수 없게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기존 내용을 암호화 할 수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한 암호화가 이렇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게 된다. 결국 도감청 시도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 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드래곤인데 뭐 판결 지금 난 거에 대해서 거의 다 풀려났지만은 500억 정도 이제 손배소나 물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워낙 광고 모델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팔정도라고 하고요. 구경열반 해가지고 지금 불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지드래곤이 직접 이제 SNS에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이제 마음
추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약 혐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물론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현안들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많은 이제 마약 연예인들이 이제 노출이 되곤 하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조사 결과 이제 이들이 이제 마약과는 이제 최근에 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왜 갑자기 이게 불거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드래곤 같은 특히 이제 그쪽에 이제 무슨 실장인가요? 그쪽에 있는 그 유흥업소 실장이 본 기억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또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게 됐습니다만 이전에 분명히 대마초나 이런 것들 향정신성 의약에 대해서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대마초 가장 많아요. 세계에서 압수한 거 있습니다. 엑스터시나 이렇게 지금 양적으로 있는데 연dob의 마약류 사범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마약 청정국이란 말이 이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점점씩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향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마약류에 대해서 가장 넓게 범위를 잡은 것이 여기에 이렇게 되는데 향정은 대마보다 훨씬 더 넘어서 케타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로포폴 약이란 졸피뎀 같은 것들. 졸피뎀 같은 거는 우리가 데이트 마약으로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죠. 약 타 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열애 때문에 마약류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되면 2019년처럼 지금은 뭐 말도 안 될 정도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게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이랍니다. 향정시적 의약품 해가지고 이렇게 종류 있고 마약 종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걸 포괄해서 지금 보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필로폰이 이쪽 라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고 마약류 보시면 이쪽에 보시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우리 예상 문제까지 확인하는 시간 좀 이따 갖도록 하겠습니다.